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이재명이 말이 항상 다르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대선 때 했던 말들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뒤집지 않습니까? 이게 이 좌파 세계의 특징입니다. 요걸로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한테 믿으라고. 이미 우리가 한번 질려버렸죠. 누구한테? 조기용 인간이 서울대 교수하면서 당시 여권, 당연히 우리 이제 보수파 정부죠. MB 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독소를 퍼부었습니까? 거기에 환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SNS에 그야말로 조국 팬덤이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 인간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고 이럴 때 딱 보니까 정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정반대로. 정반대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은 입에서.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전혀. 그러다가 이제 영창까지 갔다 왔는데 저 인간이 뻔뻔스럽게 지금 말이죠. 서울시장이니 부산시장이니 부산 국회의원이니 온갖 난리를 치고 있고 당을 하나 만들어갖고 이름마저도 조국당이라고 만들었어요. 아주 못됐죠. 그런데 그 뒤를 누가 잇고 있느냐? 이재명이가 잇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 말이 얼마나 많이 다르냐. 대장동 사건은 그만두고 말이죠. 이런 대형, 그야말로 화재가 났을 때 대형 사고, 자연재해가 됐든 뭐가 됐든 인위적,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전에 머리를 써갖고 충분히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데 머리를 쓰지 않아서, 즉 말하자면 직무수행 능력이 빈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게을리게 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아갖고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너졌습니까? 무너졌냐고요? 전혀. 국정원 화재 사건 때 당연히 전에 이제 비슷한 사고가 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재명이가. 이상민이 너 잘라야 돼. 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상민이 잘라야 돼. 그 논리로 보더라도 윤한중인가요, 지금? 행안부 장관을 잘라야 되는데 국정원 화재가 얼마나 정말 초대형 사고잖아요. 대한민국 망신스러운 나라 아닙니까? 전자정부라고 하면서. 그런데 책임을 졌습니까? 하나도 안 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울산 화력발전소 사건이 났어요. 우리 7명이, 9명 중에 2명은 살아남았는데 7명이 안타깝게도 명을 달리했습니다. 저도 이분들에 대해서, 유가족들에 대해서 정말 조의를 표하고, 심심한 조의를 하고 명복을 비는 마음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말로만 조의 표하고 명복을 빈다? 대통령도 똑같이 말을 해서 했어요. 말에는 책임이 따라야죠. 그 책임은 뭐냐?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해야 돼요. 반드시. 인사상 처벌로 끝나든 아니면 형사상 처벌까지 가든, 그건 이제 진상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그런데 국정원 사건 났을 때 과연 행안부 장관이 행정의 총책임자예요. 이런 사건. 울산 화력발전소. 여기도 최고 책임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번에 관세협상, 안보협상에서 트럼프한테 완전히 절절매는 그런 협상문이다. 사실상 알맹이가 별로 없다. 이게 이제 우리 야권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전문가의 주장이기도 해요. 저도 그래서 지금 좀 안보 합의문 여러분께 전부 다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핵잠 만드는 거 오케이. 그 핵잠 만드는 거 승인받은 거는 잘한 거야. 왜? YS 이후에 수건사업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알맹이가 있고 그걸 떠나서 말로만이라도 승인한다라는 이 받아온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어요. 이재명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평가해요. 그러나 석 달씩이나 걸리면서 관세협상과 함께, 그리고 이제 안보협상은 8월 25일이니까 2달씩이나 걸리면서 만들어낸 게, 왜냐면 공부를 많이 하면 성적이 올라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2달씩, 석 달씩 공부해 놓고서 받아낸 점수가 뭐냐 이거예요. 핵잠 승인이라는 말 이외에는 아무 말도 없어요. 중요한 연료 농축이라든가 연료 제철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농축도라든가 제철이 문제에 관해서는 단 한 발짝이 뭐예요? 그것도 절차를 개시한다요. 귀결 절차를 개시한다. 협상에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협상 들어갔는데 이번에 관세협상 안보협상 2달, 3달 했는데 나온 게 뭐가 있어요? 그 정도 실력이면 실력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해서 뭘 받아내기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별로 기대할 게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가지가 필요한데 한 가지 왔어요. 한 가지만. 승인받은 거하고 협상을 개시한다. 딱 두 마디밖에 없어. 그런데 이게 마치 막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포장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보를. 예. 자, 이게 이재명의 정부의 실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으로부터 제일 불신을 받는 게 뭐예요? 이렇게 다 데려온 게 뭡니까? 자업자득. 아니, 미국한테 말로만 한미동맹 중요해. 한미일 3자 협력 중요해. 할 게 아니라 말을 액션, 조치로, 예? 이 디플로매틱 이 조치로다가 딱 시행을 해야 미국이 진짜 달라졌네. 최시해가 전부가 아니구만. 이게 신뢰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보 협상도 관세 협상도 잘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 중심의 지금 나라가 세상이 됐잖아요. 옛날에 러시아 자리를 지금 중국이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최시해라는 말의 신뢰성. 여전히 미국은 의혹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동안에 중국 얘기만 나오면 전부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했잖아요. 시위도 엄하게 다스려라. 예. 그리고 현중 정서도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라. 딱 그렇게 했는데 물론 이재명 말이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뭐 분명히 얘기지만은요. 팩트를 근거로 해서 무조건 이재명이 싫다고 그래서 이재명과 싫다고 그래서 무조건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비판하진 않아요. 잘한 거 한 번만이라도 해봐라 이거예요. 그럼 제가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잘한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경기 북부를 방문했어요. 예, 경기 북부를 지금 거기서 이제 이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이제 경기 북부 하면 미군 기지 빼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미군 반환 기지,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늦어지냐? 빨리 돌려받도록 노력하라. 틀린 말 아니야.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캠프 브리스 평택으로 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거 미국으로부터 못 돌려받냐? 예, 이 얘기거든요.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제가 문제시하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셰시아 반환 때문에 한미 동맹을 중시한다는 이재명이가 맞느냐? 신뢰할 수 없다. 이게 미국의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 반환하고 항상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돌려받으라는 말, 그 원칙적인 말, 지침, 맞아. 돌려받아야 돼. 미국도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어.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재산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 맞아. 이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제1차적인 헌법상의 의무예요. 이거는 헌법상의 의무. 그러니까 틀린 말 아니야. 그런데 뭐냐? 거기에 들어가는 워딩, 표현 이게 아주 너무 무식해. 너무 강해. 대통령이 하기에는 너무나 강한 워딩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절절 매는 워딩을 써. 즉각적으로 법으로 다스리라니까 그냥 추방해버려. 현중 발언하는 사람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로키로 얘기해. 절절 매는. 근데 미국에 대해서는 칼자루를 완전히 휘두르는 아주 세게 얘기해. 저같이 일반인도 그렇게 평가하는데 저도 공부를 해봤잖아요. 30년, 33년. 예. 미국에 있는 정보, 이 외교 관리들이 이재명의 발언 하나하나 다 분석하거든요. 워딩까지도 다 분석합니다. 정보 분석할 때. 야, 이거 보면 이재명은 친중론자 맞네. 굴중론자가 맞네. 딱 이렇게 다시 한번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트럼프하고 지난 10월 29일 날 정상회담할 적에도 이 핵잠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연료 재처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농축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할 때 그냥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돼. 점잖게 얘기해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마디 더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해. 아니 그러면 대통령 트럼프 너는 내 말도 지금 못 알아듣고 있잖아. 너 오해하고 있어 인마. 내가 말 잘하니까 잘 좀 들어봐.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통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정상 앞에서 오해하고 있다. 이런 말을 저는 생전 처음 들어요. 생전 처음 들어. 응? 아니 강요한테 정상회담을 수행하는 강요한테 당신 오해하고 있어. 똑바로 내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도 신뢰인데 어마어마한 신뢰인데 아니 트럼프 면전에서 대통령 당신 말이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다시 설명할게. 이게 얼마나 무능과 무식의 극입니까? 외교적인 측면에서. 응?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지금 이제 미군 반환 기지 빨리 반환 받아라라고 지시하는 거잖아요. 입장 표명하는 거. 예? 이거 너무 강한 거야. 이것만 보더라도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다. 이 인식의 연장선상에 가 있다. 이렇게 미국 정부는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외교안 보는 사람들은 항상 최악의
워스트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대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미국 내 조야,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트럼프는 남미 막 때리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제일 세게 때리잖아요. 마두로. 이거 쫓아내겠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 이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마약은 곧 테러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는 딱 이 컨셉을 정리하고 있어요. 마약 수출 이꼴 테러 수출. 딱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건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마약범들이 말이죠. 마약범들이 테러 다 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항공기, 지상전, 해상전 전부 싹 다 동원하고 지금 거기에 이제 항모까지 딱 지금 베네수엘라까지 지금 딱 급발진 시켜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만 작전 명령만은 지금 아직 안 내렸어요. 이거 지상전 딱 때려 하면 때리겠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베네수엘라 다음은 타겟이 어디가 되느냐? 트럼프가 때릴 타겟 여러 나라가 나오고 있어요. 콜롬비아다. 콜롬비아. 왜? 콜롬비아도 마약 그렇게 협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콜롬비아. 그 다음에 캐나다다. 캐나다도 또 만만치 않아. 자, 또 한국의 이재명이다까지 나오고 있어요. 많은 나라가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트럼프가 때릴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왜 이재명이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도 말이죠. 우리가 290억 불인가요? 주한미군에는 330억, 그 다음에 미 군사 장비 수입에는 지금 260억, 29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미국이 이제 군사 장비를 타올 때 FMS 요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오는 건데 그러면 개발 비용은요 이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가 내지 않아요. 그건 미국 기업들이 그냥 개발 비용 다 낸 거야. 당연히 자기네 무기 개발하니까 자기가 돈 내야 되겠지. 근데 미국 법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얼마든지 그 무기를 사가는 나라에 대해서도 개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지금까지는요 면제를 받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돈 내라 이겁니다. 돈 내라. 이것도 지금 꼭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물론 아니지만 밉보였으니까 미국 이거 면제시켜줄 거야 말 거야. 그건 그건 그냥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 딱 하면 돼요. 아무리 일본이나 나토한테 야 너희들도 다 돈 내 개발비용. 왜냐면 우리는 무역 적자도 너무 심어. 그리고 너희들은 공짜로 그냥 알맹이 돈만 주고 사간다고 개발비용 누가 내야 될 거 아니야. 이 개발비용도 사실은 누가 내고 있어요? 미국 국민이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기를 사가는 사람들도 내라 이겁니다. 여기에 한국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대통령 마음인데 트럼프 마음인데 트럼프한테 잘 보이스봐. 이거 안 내라고 해도 아무 관계없어. 더군다나 지금까지 안 내고 있어. 이렇게 지금 트럼프의 이 압박과 보복이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주기현 판사에 대한 여권의 공격이 다시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여권의 공격이 다시 날카로워지고 있어요. 왜? 지금 이제 주기현 판사가 1월 12일 날 불신 공판을 하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최종심을 하겠다. 그때 구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월 12일 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월 가야만이 2월 또는 3월 가야 선고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늦어지고 있다 이거죠.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재판은 1월 18일 날 만약에 선고가 되지 않으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이 일반 이적죄로 추가 기소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기현 판사는 참 열불이 나지 않을 수 없는데 주기현 판사가 그래도 점잖게 참 진행을 잘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주기현 판사에 대한 여권의 공격도 세게 날라오고 있고 더불어 조이대에 대한 압박도 더 세지고 있다. 조이대 한 칼 날려야죠. 조이대는 너무 점잖해. 내야 할 때서 목소리를 안 내. 김명수의 절반만 해도 괜찮아. 우리 국민들이 우파 국민들이 조이대 당신을 얼마나 지켜줬냐고. 그러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지. 왜 이렇게 비실거려?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비실거리냐고. 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말이죠. 지금 이제 구체적인 관련 이 증거. 저는 항상 증거를 제시하잖아요. 증거. 뭐라고 하자면요. 지금 울산 화력발전소 이건 동서발전소 산하 울산 화력발전소인데요. 국민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비극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를 전한다. 있어서는 안 될 사고다.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면 안 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다시는 안 되겠다. 이거 몇 번씩이나 얘기하는 거야.
안전관리가 잘못됐는지, 공기 단축에 쫓겨서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인지 면밀히 조사하겠다. 자, 그래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지는 지위나 직책을 가리지 않고 엄중 처벌하겠다. 관계부처는 전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고 겨울철 위험 작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도 소홀함이 없이 진행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6일 날 울산 화력발전소 내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되면서 9명 중에 2명은 자력 대피, 7명이 매몰돼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구조 작업은 사실상 끝이 났어요. 자, 그래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도 이 조의를 표하는, 그래서 지난 6일 날 오후 2시에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보일러 타워가 붕괴돼 가지고요. 당시 구조물은요, 높이가 63, 가로가 25, 세로가 15.5m가 되는 이런 사고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렵게 지금 작업을 했지만은 유감스럽게 7명이나 생명을 달리 잃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은 지난 9일간의 현장 1,854명, 장비 627대를 투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고는 뭐 정말 예방을 해야죠. 자, 그리고 말이죠. 미군 반환 공여지와 관련해서 최대한 빨리, 매우 부당하고 최대한 빨리 관할을 넘겨받도록 노력을 하라. 그래서 이제 파주에서 말이죠. 경기 북부 타운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분단의 경계에서 기회와 희망의 땅, 이런 주제로. 그러면서 2006년 캠프 캐슬을, 2008년대는 캠프 모빌을 반환하기로 약속했지만은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라고 하는 동두천 시민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문제는 국무회의에서도 몇 차례 논의했고, 반환하기로 했으면 제 시간에 반환을 해야 한다. 주유소, 식자재 창고로 쓰고 있다니 부당하다. 그래서 반환해주는 조건으로 평택기지를 대부분 우리 돈으로 지어준 지가 몇 년인가. 마음대로 하면 내일이라도 확 비워버리겠지만은 외교안보인사 아니라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안규백 국방장관 노력 좀 해달라. 이렇게. 그럼 제가 좀 비판하는 워딩이 바로 뭐냐. 마음대로 하면 내일이라도 확 비워버리겠지만, 이게 대통령이 할 얘기예요. 마음대로라면 내일이라도 확 비워버리겠지만, 이거는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게 평택기지를 대부분 우리 돈으로 지어간 지가 몇 년인가 이런 말도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유소 식자재를 창고로 쓰고 있는 것도 부당하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도 부당하다. 근데 매우 부당하다.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너무 강해. 그냥 식자재 창고로 있다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평택기지가 지금 지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좀 서둘러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피해가 덜 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돼. 안규백 장관 알았지? 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확 비워버리겠다. 응? 말이 안 된다. 매우 부당하다. 이런 불행하기도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냥 대통령 말은 짧을수록 좋은 거야. 응? 짧을수록.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도도 꽤 있던데 잘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웠다. 윤석열 정부 책임이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부탁드려서 동의서 한 장 받으니 바로 처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동네는 매년 반복되는 수재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말이 안 되는 게 말이죠. 반환하기로 했는데 반환하지 않는 것도 최대한 빨리 반환받으라. 설득해서 안 되면 압박하고, 압박해도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그렇게 하라. 야, 이게 헐 얘기냐고요. 이게 헐 얘기냐고. 설득해서 안 되면 압박하고, 압박해도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그렇게 하라. 그 다음 단계 뭐야? 그 다음 단계 뭐냐고. 야,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그래서 말이죠. 지금 17일 날 이재명이 가요. G20 지금 정상회의가 남아공에서 있어요. 지금 가는데 가기 전에 외교안보 지금 위성락 뭐하고 앉아있어. 그 다음에 조영 외교부 장관 뭐하고 앉아있냐고. 이재명이 말하는 방법, 화법부터 좀 바꾸게 시키라고. 이 말하는 거 봐. 이게 안에서 한 세는 좀 밖에도 세잖아요.
안에서 이렇게 험악하게 해대니 밖에 나가서 이게 어느 한순간에 말버릇이 수정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예. 자, 이 정도로 이건 하고요.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에 대한 모든 조치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군사작전 임박하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 다음 조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심을 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미 말이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 군 관계자, 수석 보좌관들이 백악관에서 세 차례 모여서 군사작전 가능성을 논의했다라고 CBS가 전하고 있고요. 요 회의에는요, JD 벤스, JD 벤스, 지금 부통령, 그 다음에 루비오 장관과 국방장관, 벤 케인 합참의장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무장 범죄 조직과 공모해서 미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려 한다. 이 마약 문제는 테러다.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약 카르텔을. 자, 그래서 미군 자산을 카리브해로 보내가지고 마약 운반선을 격침하기도 했고요. 지난 2달간 카리브에서 마약 운반선 21척을 공격해서 최소 80명을 사살했고, 최근에는요, 항공모함 제너럴 포드 전단을 카리브해에 전개하면서 베네수엘라 인근 미군 전력 배치를 지금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 트럼프 대통령 지금 베네수엘라 친 다음에 어디를 칠 것이냐? 거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한국 이런 나라들이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부 다 이게 마약이에요, 마약. 그래서 이제 중남미 국가들과는 친미 국가도 있고 반미 국가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콜롬비아도 말이죠. 이 마약 의무, 마약 통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콜롬비아를요, 마약 퇴치 비협력국으로 지칭한 것은 97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렇게 지금 트럼프는요, 이제 각오를 다지고 있는 거예요. 콜롬비아는 그래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아프간, 그 다음에 미얀마와 함께 불량 국가 명단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콜롬비아가 이제 그 다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인데요.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이거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은 이게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남미에서 친미 노선을 국가는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에콰도르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이 대표적인 게 되겠고요. 예. 그리고 파라과이, 우루과이도 비교적 안정적인 친미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는 2022년도 페트로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가장 확고한, 콜롬비아는 우리 한국도 참전한 나라잖아요. 친미 국가였는데, 친미 국가였어요. 그래서 마약 카르텔 소초 작전에 굉장히 협조적이었는데, 페트로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게 싹 성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콜롬비아 아시다시피 콜롬비아는요,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칼을 뺐다. 자, 그래서 미국 군사 장비를 판매하면서 그동안은 면제해왔는 개발 비용을 앞으로 부과하겠다. 이 방침을요, 우리 한국 정부에 지난 8월 달에 통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 무기 판매 방식으로, 대외 무기 판매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부 비용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개발비를 비반복 비용, non recurring cost라고 하는데, 면제 혜택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호주 이런 인태평양 국가, 그리고 나토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알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 미 국방부가 말이죠, 이 FMS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특정 주요 무기에 대해서는 NC, 즉 이런 그 개발 비용을 회수하도록 지금 무기 수출 통제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를 면제해 왔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면제 조치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요, 이 개발비 면제 때문에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5%가량을 줄일 수 있었는데, 이 제도가 폐기되니까 무기 도입 관련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예. 자, 미국산 무기가요, 290억이 아니고 25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250억. 예. 2030년까지 250억. 그래서 요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현 판사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더 세지고 있다. 예, 노골적으로 또 세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재판 지연이 항상 침대 축구라고 여권은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대 축구. 예, 그래서 민주당 대변인이 지금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말이죠. 그 어떤 권력자의 재판도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지연된 적이 없다. 직위원 재판부는 더 이상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엄중한 책임을 깊이 인식하라. 그러면서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군사 반란 재판도 1심까지 169일, 대법원 확정까지 13개월 만에 마무리됐는데 윤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직위원 재판부는 구속 만료 일정에 맞춘 듯한 지연으로 국민적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미 한 차례 구속 취소로 석방된 전례가 있음에도 내년 1월 구속 만료 직전에 변론을 종료했다는 일정이 공개되니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내란 재판은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가르는 중대한 형사 재판이다. 그런데 재판 일정마저 피고인 측 요구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게다가 직위원 재판부 배당을 둘러싼 의혹까지 제기되며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사법부는 재판 배당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는 채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강남 룸사롱 의혹 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재판부 배당을 가지고 이거를 의혹이 있다. 의혹을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노희대 대법원장 또한 사법 신뢰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국민은 엄정하고 신속한 법제국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재판 진행과 재판 배정 절차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거 직위원 판사, 그 다음에 조희대 판사,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장 열받을 나는 일이죠. 예. 제대로 반응을 보여라.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